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높은 전문성과 투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신탁 방식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신탁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꼭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정비사업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못지않게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왜 도입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적용될 수 있는 단지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사업구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큰 범위를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고요. 이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고요. 가로구역 안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 가로구역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가로구역이란 용어가 정확히 어떤 구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로구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원칙적인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법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라는 예외적인 시행자도 존재하는데요. 시장 구수 등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18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직접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해 고시하여야 하고요. 이렇게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예외적인 시행자로는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신탁업자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함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해야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인 시행자인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신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탁 방식의 사업은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 방식 사업에서 요구되는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기간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탁사는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높은 전문성과 투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신탁 방식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신탁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신탁 방식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정한 수준의 신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구역과 시행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은 어떻게 설립되며 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토지 등 소유자들은 어떻게 동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